아메리칸 드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영업팀 김현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차장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업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. 어떤 그렇죠. 회사인가요? 예, 아무래도 뭐 오늘 같은 날 특히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네. 장난감 회사 중에 하나인 마텔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좀 큰 변화가 하나 있다면 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이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. 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업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좀 극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난감 업계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굉장히 매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부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업계를 대표하는 장난감 업체인 마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진짜 코로나 수혜주 하면 사실 우리가 이커머스, 음식 배달, 뭐 언택트, 요즘에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모르는 사이에 무섭게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난감 업계라고 합니다. 마텔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요. 어떤 회사인지 그 히스토리부터 들어볼까요? 네, 마텔은 뭐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좀 유명한 장난감 회사고요. 바비 인형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네네. 그 외에도 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라든지 학습, 개발과 관련된 장난감, 게임, 뭐 기타 다양한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. 1945년에 창립을 했고요. 처음에는 이제 유아용 악기 같은 걸 만드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1950년에 매직 8볼이라는 장난감을 개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연평균 100만 개씩 팔리면서 좀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1959년에 드디어 마텔이 바비 인형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좀 장난감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. 바비 인형이야 워낙 뭐 유명해서 그렇죠. 저도 네.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래도 저 매직 8볼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이게 당구공 8번 공처럼 생긴 예, 그 공인데요.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딱 질문을 하고 얘를 흔들잖아요. 그러면 답이 가운데 나중에 다시 물어봐. 아니면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언이 맞습니다. 예. 올라오는 그 장난감입니다.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회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으니까 네. 그럼 지금 이제 사업 부문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설명해 네네. 주세요. 사업 부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2020년 기준으로 조금 뭐 비중별로 좀 살펴보면 사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바비 인형으로 대표하는 인형 부분입니다. 바비 인형이라든지 아메리칸 걸, 폴리 포켓 같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좀 인형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전체 매출의 한 36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놀이나 아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 분야인데요. 피셔프라이스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브랜드고요. 전체 매출의 한 22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생에서부터 취약 준비까지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중에는 뭐 토마스 앤 프렌즈라든지 파워 힐즈, 파이어맨 샘과 같은 IP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아동용 차량 부분입니다. 어린이들이 직접 타고 놀거나 아니면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 차를 만드는 부분이고요. 전체 매출의 21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핫휠즈라든지 매치박스, 뭐 디즈니 픽사의 카즈,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와 같은 브랜드의 IP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규어나 게임 분야입니다. 전체 매출 한 19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고요. 뭐 디즈니의 토이스토리라든지 스타워즈, MBC 유니버셜의 주라기 공원,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와 관련된 피규어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고요.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카드 게임인 우노를 뭐 판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. 어릴 때 저도 미국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너무 익숙하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고요. 특히 지금 우리 PD님께서도 익숙하신가 봐요. 안에서 웃고 계십니다. 네네. 네. 들어보니까 지금 마텔이 다양한 그 지적 재산권들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브랜드들에 대한 IP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다른 브랜드들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따오는 형태인가요? 예, 뭐 직접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따고 있기도 한데요. 네. 뭐 역시 이제 마텔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IP라고 한다면 이제 1959년에 만든 바비 인형일 거고요.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IP
IP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디즈니의 스타워즈, 픽사의 토이스토리, 카즈, MBC 유니버셜의 분노의 질주, 뭐 주라기 공원, 미니언즈 같은 것들도 있고요. 워너브라더스의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히어로들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헤일로,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장난감들도 있고 WWE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일본 산리오의 키티와도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로열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관련 제품의 판매 상황에 따라서 좀 금액이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2020년 기준으로 로열티 비용이 한 1억 5,850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한 3.5% 정도 수준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. 진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문득 이 많은 장난감들을 근데 다 어디서 팔고 있을까 이런 네네. 궁금증이 생기거든요. 옛날에는 무조건 장난감 하면 백화점 토이자러스 가서 사는 예. 게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또 오프라인 매장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? 예, 뭐 역시 이제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토이자러스가 파산을 네. 하면서 네네. 사실은 장난감 업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조금 판매처에 대한 어려움이 뭐 좀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쪽을 공략을 하면서 다시 조금 활로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마텔의 3대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게 월마트가 한 10억 7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네. 이 6억 2천만 달러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마존이고요. 아마존이 한 4억 7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요 세 개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47%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토이저러스가 이제 했던 거를 좀 아마존이 메꿔주는 형태로 이뤄가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확실히 오프라인 유통망은 좀 많이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온라인 채널을 강화시키면서 매출처를 또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장난감 업계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. 지금 집에 사람들이 더 오래 있으니까 장난감을 더 많이 사고 업황이 좋아졌다.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올해 공급난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. 이 네네. 부분을 피해가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? 예, 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 업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. 네.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뭐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았다면 지금도 집에서 놀아야 되니까 장난감을 더 많이 사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런 매출이 증가를 한 거고. 근데 이제 뭐 공급망 이슈는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네. 이제 장난감 업계가 조금 뭐 이렇게 산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. 업계 특성이 있는데 장난감 업체가 좀 큰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3분기랑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1분기나 2분기는 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업계에서도 뭐 장난감의 제조도 3, 4분기에 몰아서 하고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3, 4분기에 몰아서 하고 이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불행 중 다행히 코로나가 이제 2020년 1분기에 네. 터지면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조금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1, 2분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를 않았고 3, 4분기부터 조금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성장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좀 코로나 이슈를 조금 피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네. 이제 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, 4분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광고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역으로 조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자체가 뭐 매출은 늘고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순이익단도 좀 높아지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급망 타격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원래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리는 1, 2분기에 타격이 있었던지라 생산을 못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네요. 게다가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.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 밖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마텔의 사업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예, 장난감 업계들이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텔이라는 기업은 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해즈브로우는 최근에 좀 많이 많이 유명해졌잖아요. 들었죠.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성장을 했는데 뭐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장난감 업계가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난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텔도 요 IP 기반으로 이제 조금 이제 변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많은 미디어 매체에 노출을 시키고 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랑 바비 인형 관련된 콘텐츠도 제작을 했고요.
그리고 무슨 폴리포켓 애니메이션의 극장판도 제작을 하고 지금 마텔 텔레비전이라는 데서 한 30개 정도의 쇼를 개발 중이고 마텔 필름에서 13개의 영화를 조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즈니 픽사에서 그 토이스토리의 이제 스피노프 애니메이션이 라이트이어라는 거에 예고편을 공개를 했는데 네.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도 지금 이제 마텔이 따오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개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완전히 지적재산권이랑 라이선싱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취해주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, NBC 유니버셜, 디즈니, 픽사 이런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미디어 노출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해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실적 흐름 그리고 주가 위치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볼게요. 네, 현재 이제 마텔 시가총액이 한 71억 달러, 하나로 한 8조 4천억 정도 수준이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성장이 조금 최근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뭐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전년 동기에서 한 10% 정도 수준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가 작년 3분기부터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% 이상의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뭐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였고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에 굉장히 좀 큰 이제 실적 성장이 일어나서 매출이 17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. 요게 네. 지금 2016년 4분기 이후에 기록한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5년 정도 만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피규어라든지 게임 사업 분야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매출을 좀 견인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장난감의 IP에서 뭐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제작해서 어린이들이 이런 영상물들을 좀 많이 보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그런 장난감을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업 전략이 좀 잘 통하는 것 같고요. 향후 2년 정도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먹히면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뭐 최근에 이제 IP 가치 창출에 대한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고 점점 더 I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텔이야말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주가도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좀 뭐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정도나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올해 3월 정도부터 쭉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. 수익성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서 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적에 따른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미리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저는 차장님 덕분에 좀 추억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. 말씀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.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영업팀 김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